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길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77번째 시간으로 이탈리아 여행기라는 숲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행기 2018년 12월 16일 1일차 인천공항, 로마공항, 호텔 기내식, 중식, 석식, 서유럽 여행을 출발하는 날인데 늦장을 자버렸다. 우리는 부랴부랴 채비를 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약속된 장소에서 오전 9시 20분에 가이드를 만났다. 그리고 여행에 관한 일정표 등을 받고 게이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출국 수석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그런 후 짐을 붙이고 검색대를 통과했다. 항공기 이륙 3시간 전에 집합을 한 상태라 여유로웠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참이슬 소주 5병과 김치, 포기김치, 총각김치를 샀다. 날씨가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었다. 미세먼지가 나쁜 상태로 여겨졌다. 퇴직 후 제공된 여행정서로 가는 여행이었다. 8박 10일의 일정이었다. 방문국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였다. 모두 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로 가는 여행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던 여행이었는데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일간지, 경제지 등 신문을 5부 정도 골라서 항공사에 탑승했다. 비행시간 동안 읽으려고 가져간 책은 아시다 지로의 단편 소설집 산다화와 장편 소설 프리즌 호텔이었다. 두 권을 독파하고도 시간이 남았다. 12년 전 유럽 여행 때에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었었다. 한국 시간 오후 12시 25분에 이륙한 비행기는 12시간이 지난 현지 시간 5시 30분에 로마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와의 시차가 8시간이었다. 여행 첫날 중식과 석식을 기내식으로 해결했다. 항공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전세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이동해서 호텔에 도착했다. 3일간 숙박할 곳이었다. 가이드가 자기소개 및 여행 일정 등을 설명했고 인사를 했다. 젊은 가이드였다. 패키지 여행팀은 7가족이었다. 모녀간에 온 가족도 있었고 가족 전체 혹은 일부가 오기도 했다. 여성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인천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8,976km였다. 지구의 4분의 1바퀴를 도는 셈이었다. 거의 4만 킬로가 지구 둘레라 하면 그런 정도였다. 저녁 7시 30분쯤에 안토넬라 스틸이라는 호텔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가이드가 유럽 여행에서의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을 했다. 물은 다 사서 먹어야 한다. 버스 앞쪽에 물을 비치해 두었으니 돈을 내고 가져가면 된다. 물값은 1유로라고 했다. 500ml 수준이었다. 일반 식당의 음식물의 반입은 엄격하게 통제된다는 식이다. 매너팁은 1유로 또는 2달러, 한국 돈 2,000원 수준을 침대 부분에 놔두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였다. 기사는 나폴리 출신으로 멋진 용모를 가진 분이었다. 로베르토라고 했다. 무척이나 한국을 좋아하는 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탈리아어로 하는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다. 인사말은 부온조르노라고 했다. 저녁 인사는 부오나세라였다. 감사 인사는 그라치에였다. 세계 언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영어가 가장 널리 쓰일 것이라 여겼는데 전혀 아니었다. 1위 언어는 중국어였다. 두 번째는 스페인어였다. 세 번째가 영어였다. 다음은 식사에 관해서였다. 음료 주문이 첫 번째였다. 물, 탄산음료, 맥주, 와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 개별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식이다. 아침 일정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오전 5시 30분에 기상, 7시 식사, 7시 30분에 출발이다. 가이드는 크루즈 여행 안내가 전문이라 했다. 거의 12년 이상 가이드를 한 전문 가이드였다.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하다가 회사에 들어왔다는 설명이었다. 자기식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는 극한 직업이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12월 17일 월요일 2일차 콜로세움 벤치 투어 선택관광 전차 경기장 배너 진실의 입 포로 로마노 월계수 스페인 광장 수테고지탑 트레비 분수 젤라또 베네치아 광장 통일 100주년 기념 박물관 판테온 라파엘로 무덤 중식 현지식 레드와인 스파게티 야채 샐러드 닭가슴살 석식 한식 된장찌개 두부김치 제육볶음 콩자반 오이무침 숙주나물 깍두기 배추김치 양배추 막장 바티칸 박물관,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베드로 성당, 피에타.
여행 1일차로 실질적으로 이탈리아 로마 관광이 개시되는 날이다. 어제 저녁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날씨가 굳은 날이라 우려했는데 맑은 날씨여서 다행이었다. 아침 7시에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었다. 와플, 잼 바른 빵, 치즈, 햄, 소시지, 계란, 오믈렛, 삶은 계란, 주스 등을 뷔페식으로 먹는 방식이었다. 30분 후에 버스로 출발했다.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콜로세움으로 갔다. 차들이 정지 신호로 정차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저글링 등을 공연하고 팁을 챙기는 모습들이 이색적인 풍경이었다. 원형 경기장 옆에는 개선문이 있었다. 파리의 개선문은 참고로 했다는 원조 개선문이었다. 규모는 파리보다 조금 작아 보였다. 바깥으로만 걸어서 돌아다녀 보았다.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이 절비했다. 원형 경기장은 외곽 거리가 581m였다. 본래 처음 건립할 때의 모습에서 일부 바뀌어진 형태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었다. 본래 원형 사진 모습을 이탈리아 현지 가이드가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원형 경기장을 보고 난 뒤 벤처 투어였다. 우리로 보면 스타렉스 같은 차에 8명씩 분성해서 시내 관광을 하는 식이었다. 한 가지 철칙으로 지켜지는 것은 기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차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짧은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했고 잠시 잠깐씩 기념 촬영 등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첫 번째는 전차 경기장이었다. 예적의 그 자리만 흔적으로 남아있고 예전의 상황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마을 이끄는 전차가 돌던 트랙으로 추정되는 모습만 잔해로 남아있어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진실의 입이었다. 전혀 관심 밖이었던 곳이었는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덕분에 로마의 명소가 된 곳이었다. 기념 촬영을 하고 빠져나왔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었다. 세 번째 관광지는 로마 시대 가장 번성했던 명소였다. 포로 로마노였다. 로마의 활용했던 옛 영광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곳이었다. 명소를 내려다보는 곳에서 관측을 했고 사진을 찍었다. 언덕 한켠에는 월계수나무가 서 있었다. 포로 로마노에서 걸어서 조금 이동했더니 스페인 광장이 나왔다. 로마의 휴일에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젤라또를 먹었던 곳이었다. 요즘은 젤라또를 먹는 것을 부러워한단다. 여러 가지로 번잡하고 그렇게 허용해서 혹시라도 문화재들의 파손될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한쪽에는 숫대고지, 천사들이 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신됨을 알려주는 장면의 탑이 있었다. 마리아 상에는 꽃다발이 걸려 있었다. 다시 벤츠를 타고 도착한 곳은 텔레비 분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를 위해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제대로 볼 수도 없었던 곳이라 했다. 오른손으로 동전을 쥐고 왼손 어깨너머로 동전을 던져서 분수에 빠뜨려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한 번을 던지면 다시 이탈리아로 여행을 올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분수로 던져서 안 되는 동전이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혼을 하거나 이별을 한다는 얘기였다. 옆 아이스크림점에서 젤라또를 사서 맛을 보았다.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집합에서 찾아간 곳은 베네치아 광장이었다. 광장 옆에는 최근 지어진 통일기념박물관이 있었다. 다음은 판테온 신전이었다. 원형돔으로 되어져 있었다. 브루넬리스키가 프렌치의 두오모를 설계 때 모범으로 삼은 곳이 판테온이었다. 배수구가 있었고 하늘을 향한 천정은 뚫려 있었다. 마차가 관광객을 태우려는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 광대 같은 이는 움직이지 않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목마르던 언덕에 있는 하얀 칠을 한 사람 모양과 흡사했다. 예전 건물에는 일부 말고비를 걸 수 있는 쇠고리가 돌에 박혀 있기도 했다. 가이드의 얘기로는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그렇게 다른 층보다 높게 지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마차가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판테온 신전을 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은 마무리가 되었다. 식사를 하고 다시 또 관광에 나섰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바티칸 공국이었다. 이곳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입장이 가능했다. 별도의 무선 수신기를 지급받았다. 가이드 설명은 무선 수신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공국으로 들어가 마당 같은 광장에 섰는데 곳곳에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그림 형식으로 세워놓은 곳이 있었다. 가이드가 그림 앞에서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설명이 의아했다. 본격적인 글장의 감상을 위해 가이드를 따라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입체의 여지가 없을 만큼 수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해 있었다. 방의 가장자리 쪽에 관광객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천장하로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었다. 다음으로 베드로 성당의 앞마당 광장에 집합해서 성당 관광 요령의 설명을 들은 후 자유관광에 들어갔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원에 둘러싼 외곽 쪽으로 군데군데 세워진 입상들의 조각상들이 모두 천으로 싸고 끈으로 묶여져 있었다. 우리의 놀이공원의 코끼리 열차처럼 운행이 되는 모습도 있었다. 궁전을 둘러볼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정원을 돌아보고 느껴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궁전 앞에서 고작 동영상을 찍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관광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한국 식당이었다. 고정 메뉴로 나온 것은 된장찌개, 두부김치, 제육볶음이었다. 기본 반찬으로 콩자반, 오이무침, 숙주나물, 깍두기 김치였다. 물은 유리였다. 베드로 성당의 야경사진 모습을 브로마이드식으로 벽 한쪽에 걸려놓았다. 묘하게 다른 모습이고 느낌이었다. 식사 후에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여행 하루 동안 그런 걸음수는 14,698보였고 거리로는 10.85km, 소모칼로리는 543칼로리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